자, 이번 시장의 국면은 빈부격차의 업종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차별화, 양극화가 심하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시간을 통해서 매번 이야기했었던 부분이 종합주가지수가 괜찮다고 내 업종과 종목이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오늘도 역시 변함없이 나왔습니다. 종합주가지수 2포인트밖에 떨어진 거 없는데 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약한 업종들은 그렇게 약해졌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해외 시장 부분에 있어서 경제 지표가 나름대로 호조 부분들은 나왔지만 알코아부터 시작을 한 기업들의 실적,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그렇게 크게 좋지 못한 모습이 전개되면서 미국 시장, 해외 선진 시장 전반적으로 조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해외 시장 역시 지난주 만기를 잘 마무리한 상태고 또 중국 시장이 지급 준비를 인상을 했다 하더라도 변함없이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종합주가지수 자체로는 5일 이평선을 굳건히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수급적인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수급적인 측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들만 오늘 4,537억 정도를 매수를 했죠. 외국인들은 관망을 하고 있고 기관, 특히 투신권에서 1,900억 정도를 매도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매도하고 있습니다. 투신권이 정말 열심히 매도하는 이유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죠? 2,000포인트 넘어오면서 2,100포인트 넘어오면서 개인들의 환매가 계속 나타나고 있죠. 자, 개인들의 환매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수익률에 길들여져 있는 투신권 부분은 약한 업종과 외국인이 매매하지 않는 업종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업종부터 무차별적으로 매도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안 좋은 업종 부분은 계속해서 안 좋은 상태, 좋은 업종 부분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조금 전에 본 개인들의 4,537억의 매수가 예전의 개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전에는 개인이 매수하면 항상 종목이든 시장이든 꼭지가 나오고 단기적 조정이다라는 이야기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투신권에서의 한매 나온 부분들이 여러분들 자문형 랩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게 되죠. 그 부분은 기관으로 잡히지 않고 개인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종목을 살펴보시더라도 같은 업종 라인에서 개인, 현대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차트 보시니까 살벌하게 올라왔죠. 그것도 7만 1,000원 부근에서는 투신권 기관이 오히려 외국인과 매도를 했고 자문형 랩에서 7만 원과 7만 5천 원 부분에서 줄기차게 매수를 하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얘기죠. 그것이 일진 머티리얼도 마찬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금호석유화 이런 화학업종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에 대한 분명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야지 단순히 예전에 개인이다 아니다라고 보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종합주가지수 차트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변한 거 하나도 없고 옵션 만기 잘 지냈고 그죠? 이격 조정 잘 보이고 있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일봉과 월봉 지난번에도 월봉을 한번 보셨지만 정말 이쁜 모양으로 정고점 돌파 후 쉬는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현대차나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유야 그리고 그 외에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오늘도 상승 탄력을 이어갔죠. 다만 그러한 부분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반대급부를 명확히 받고 있는 업종이다. 그런 업종이 레벨업이 되는 과정인데 그것이 쉽게 무너지겠는가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정유업종 부분에서 사실은 금요일 날 S-오일이 4%대 하락을 보여주면서 강하게 21 이평선 이전 저점을 이탈했는데 오늘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미 정책적 변수 때문에 박스권 하단까지 왔었던 S-오일이나 GS, SK이노베이션이 이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모았다는 것을 표시하는 거고 그런 표시가 결국 시장의 주도 업종으로서 다시 한번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힘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계속해서 공략의 대상입니다. 화학 관련주 마찬가지지요. 금호석유화 지금 보게 되면 며칠 많이 올랐습니다. 3, 4일 전인가요? 그죠? 비자금과 관련된 이야기, 악재를 통해서 개인 매물을 다 털어냈죠. 그죠? 여러분들 차트 한번 보시면 그렇게 비자금과 관련된 단기 약재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구나 많이 올라왔으니까 개인 투자가분들은 그런 뉴스에 그냥 종목을 내다 팔아버립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전에 비자금을 형성했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실적보다 더 높은 성장과 실적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모습이 호남석유나 금호석유 이런 부분들에서 나타났죠. 아직도 저평가 국면이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를 합니다. 화학 관련주 계속해서 공략의 대상이다. 자, 그러면 주도업종 부분이 이렇게 가는 과정 속에서 지난번에도 여러분들 조선주가 박살날 때 그죠? 투신권은 모멘텀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어떤 악재가 나타나면 전부 다 매도를 하지만 그죠? 사실은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LNG와 관련된 흐름을 갖고 있는 조선주는 다 복귀가 됐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 시장의 유가 흐름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다. 유가 지난주에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 조정은 받았으나 추세 하락이 아니다. 그렇다면 박스권 속에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 업종에 있어서 우리나라 업종에 있어서의 힘과 우위를 가질 수 있는 펀더멘털로 연결될 수 있는 업종 부분에 힘을 강화하는 요소다. 외국인이 오늘 소폭 매도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정도 매도를 했죠. 4조 8천억 정도 매수하다가 좀 얼마 매도했나요? 한 2,300억 정도 매도했나요? 그죠? 우리가 조족지혈이라고 그러지요. 그죠? 매수한 양에 비해서는 매도한 부분 없습니다. 숨고르기를 진행하고 있죠. 해외 선진 시장의 기본적인 PER 부분이 12.3배입니다. 이머징 마켓은 11.5배, 11.4배. 우리 시장은 지금 10.2배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두렵지 않죠? 그죠? 외국인들은 10배 이하에서는 사주는데, 그죠? 10.2배 정도라면 내가 안전한 부분을 시장이 괜찮다라는 걸 검증받은 확인의 대가로 조금 더 가격을 높게 지불하고 사실 필요가 있다. 이제 지난번에도 여러분들께 증권주 말씀드렸죠. 가슴 아프시겠지만 증권주 매력이 있느냐, 성장성이 있느냐. 종합주가지수 2140포인트인데 너무하죠. 그죠? 너무한 것이 현실이고 그 빈부격차의 업종과 종목 부분이 지금 차별화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차별화가 언제 끝날지는 저도 장담을 못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끝날 징조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내일도 역시 종합주가지수 이런 부분이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외국인 부분이 그죠? 외국인이 당일 수급 상황으로 2천억 이상 매수하는 상황이 전개된다면 낙폭과 내주한 반등 흐름은 일정 정도 전개될 수 있습니다. 왜? 이 시장에서 오늘 가장 타격을 받은 부분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관련주입니다. 그죠? IT, 은행. 우리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업종 부분이지요. 그 가장 높은 업종이 상승을 하지 못하고 하락을 세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2포인트밖에 빠지지 않았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뭡니까? 어떤 특정 업종은 무진장 강하다는 거고 그 무진장 강한 업종이 지금 시장의 주도 업종이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죠. 그 표시하는 업종 부분에 공략의 대상으로 가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비가 내립니다. 그죠?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이 고점이라고 인식보다는 오히려 그 고점 속에서 흔들리는 매물이 쏟아질 때 되면 주도 업종에 조금이라도 가담하시는 것이 낫다라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